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 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뉴스를 준비하셨나요? 예, 어떤 물건을 훔치고 보니 원래 우리 거였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보살상을 두고 10년간 이어지고 있는 법적 다툼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2년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들어온 금동불상. 서산 부석사는 고려시대의 왜구가 금동불상을 약탈해 일본으로 넘어갔다며 불상 인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일본이 과거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반환을 금지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훔쳐온 물품인 만큼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 정부 측 소송 대리인인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불상의 법적 소유권을 가려내기 위한 항소심 변론 기일을 오는 3월 30일과 6월 15일, 8월 17일 세 차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해 재판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절도 전 불상을 보관하고 있던 일본 대마도 관음사 측이 소송 참가 신청을 하면서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일본 관음사는 코로나가 해소되면 직접 재판에 출석하겠다며 비대면이나 간접 진술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0년째 소유권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불상은 현재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 중으로 과연 올해 행방이 결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있던 불상을 한국인이 훔쳐온 게 이제 사건의 발단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야기가 조금은 긴데요. 네. 시작은 10년 전이 2012년 여름입니다. 이제 한국인 8명으로 구성된 문화재 절도단이 한번 큰돈 한번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일본 원정 범행을 기획합니다. 한국 문화재는 이제 훔치더라도 판매가 어려워서 가깝기도 하고 또 보안이 허술한 일본 문화재를 노린 것이었죠. 이들은 관광객인 척하면서 이제 사찰의 지형 등을 숙지한 다음에 이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지붕을 뚫고 관음사에 있던 이 보살상을 빼내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이게 일본 문화재였거든요. 일본 내에서 당연히 판매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한국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미리 준비했던 운반책을 통해서 엑스레이 검사 등이 없는 작은 항구를 통해 일본을 빠져나온 데는 성공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부산항입니다. 네. 여기서 첫 번째 위기를 맞게 되는데 바로 세관에 걸린 것입니다. 세관에선 문화재 반출, 반입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불상이 무엇인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세관이요, 이 불상이 100년도 안 된 불법 위조품이라고 이제 판정을 내립니다. 이런 세관의 어처구니 없는 판정 덕분에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이 불상이 수백 년 만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럼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일본에서도 문화재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이제 부랴부랴 문화재가 사라진 경위들을 조사를 해보는데 이것이 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파악하게 됐냐면 아까 그 부산 세관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이게 골동품으로 판정은 받았습니다만 그때 찍어둔 사진과 이제 없어진 불상이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일본은 도난 사실을 알고 외교부와 인터폴을 통해 한국에 이제 잡아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 결국 대전경찰청 광수대가 이 절도범들을 잡고 불상도 회수하는 데 성공을 하는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제 일본의 요청을 받고 불상을 다시 돌려주려고 보니까 이 불상 안에서 이 불상이 서산의 부석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그런 기록이 발견된 겁니다. 훔쳐와 보니 결국 우리 거였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부터 돌려주려고 했었던 정부와 그다음에 원래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서산 부석사의 이제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원래부터 있던 부석사의 것이니 그냥 부석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주장과 이게 어찌됐든 간에 일본에 있던 것을 훔쳐온 것이니까 외교 관례상 다시 돌려줘야 된다.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서 지금 항소를 한 거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송이 사실은 뭐 한일전이 아니라 한국 정부와 서산 부석사 간의 다툼인데요. 이제 소송을 제기한 부석사 측은 이것이 훔친 물건이 아닌 해외로 이제 반출됐다가 회수한 문화재라고 봐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기록상 명백하게 부석사에 있었던 것이 확실하고 또 일본으로 가게 된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부 측은 이게 명백하게 훔친 물건 작물이라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이 관음사에 돌려주는 게 맞다고
본 겁니다. 특히나 유네스코 협약 등 국제적이고 외교적인 부분도 고려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누가 봐도 고려시대 때 불상인 것은 이제 확인하게 나타나 있고, 사실 고려시대 때 약탈해 간 문화재들이 일본에서 왜구들이 특히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예. 고려 때나 조선 때나 특히 뭐 서산 같은 경우는 왜구가 자주 출몰했던 예. 지역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석사에 있던 그 불상을 우리가 뭐 일본에다가 선물했을 리도 사실 가능성도 희박하고 예. 팔았을 가능성도 더더욱 희박하고 보이는데 예. 이거 부석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민 감정은 그럴 것 같은데. 예, 저희도 딱 그 기자실에서 이것들을 처음에 2013년에 예. 나왔었을 때 기자들의 반응도 대부분 비슷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불상을 최종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곳은 일본이었다 보니까 이것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불상이 불법적으로 일본에 갔다는 걸 저희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어떤 이유에서 뭐 관음사에 선물을 했거나 판매를 했거나 기증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 소유가 관음사가 맞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약탈된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게 수백 년 전에 옮겨진 거다 보니까 이 기록을 제시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그거를 소송에서 입증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애초에 우리 것이었던 불상을 두고 부석사와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소송을 하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여기에 왜 일본의 관음사가 끼어드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끼리 다투고 있는데 일본 네. 관음사가 갑자기 지난해 말 끼어들었습니다. 소유권을 한번 명백히 주장을 해야겠다는 건데요. 일종의 절도 사건의 피해자 자격으로서 한번 좀 참여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관음사는 소송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재판부도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전에 관음사의 주장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이란 절차가 워낙 엄격하다 보니까요, 지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고, 또 관음사가 보도에도 나왔듯이 코로나 핑계로 입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법적 싸움이 더 지금 길어지는 모양새고요. 더 지금 길어지고 있군요.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 부처님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될까요? 글쎄요. 당분간은 부석사, 관음사 둘 중 어디도 힘들 것 같은데요. 이미 10년 가까이 끌어오고 있는 이 싸움에서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대법원으로 더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정부와 서산 부석사의 싸움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후에는 한국과 일본의 국제적인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지금 문지동에 있는 그 문화재 연구소에서 계속 잠드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뭐 감히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불상이 한 10여 년 전에 암거래 시장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당시 혹시 가격이 이렇게 매겨진 게 있습니까? 이게 알려진 건 없는데 이게 예. 중세불교 미술의 수작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이게 부르는 게 가격 아니었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감히 이제 뭐 불상의 가격을 좀 매겨보자면 참고가 될 수 있는 수치가 하나 있는데요. 이 절도범들이 부석사의 불상뿐 아니라 함께 훔쳐온 또 불상이 있습니다. 동조열의 입상이라는 작품인데, 이건 일본 정부가 50년 전에 1억 엔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 내린 바 있습니다. 현재 가치로는 수백억 원에 호가합니다. 그러니까 두 유물의 가치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관세음보살 좌상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늦어도 이제 8월이면은 어떤 형태로든 이 우리 부처님의 행방이 어디로 갈지 정해지게 되겠군요. 그때 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